그래도 종목 이야기할 때가 가장 기운나는 것 같아요. 종목 살피면서 어떤 종목을 살까 여기에 대한 희망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네 박자 종목, 오늘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종목 무엇일지 곧장 열어봅니다. 보기만 해도 뭔가 기운을 얻을 것 같은 네, 국내는 신비, 해외는 유후, 오로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팀장님께서도 자녀분들 때문에 이거 다 아시나요? 접하셨나요? 네, 저희 큰아이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어때요? 인기가 어느 정도예요? 아직 제가 실제로 근데 몰랐어요. 국내에서는 일단 국내 분들은 많이 모르세요. 오히려 이제 해외 쪽 같은 유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 쪽,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좀 말씀드릴 포인트도 그 부분들인데 네. 일단 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국내도 신비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일단 그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IP 위주로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타이밍에 이 오로라를 왜 주목하시는지 포인트 하나씩 좀 잡고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포인트가 뭐예요? 네, 제 주변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달러를 사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제가 맞아요. 종종 뭐 금을 또 사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자라면 또 여기서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워낙 약세라면 일단 수출주들,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건데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매출에서 약 80% 정도가 해외 수출에서 지금 잡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쪽 잠깐 언급했던 이제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유럽발 매출들이 계속적으로 잡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사가 지금 잡혀 있는 이런 매출들 잠깐 보시면 작년도에도 그랬었고 이제 잠시 후에 아마 실적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조금 받은 부분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동사가 이제 올해 이제 드디어 이제 워낙 약세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긍정적인 부분, 안 좋은 부분들도 있겠죠. 외국계 자금들이 이제 국내 쪽에서는 이제 환차선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전반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그림도 있지만 개별적인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작지만 강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매출 자체가 지금 늘고 있는 부분들은 동사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약세 자체가 일단은 그 실적에 대한 이제 호실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잠깐 좀 보셨던 것처럼 이제 보유 IP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동사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봉제 인형 정도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업력이 이제 약 35년 정도 된 네. 봉제 인형을 이제 외부에서 이제 외부 캐릭터들이죠. 자체 캐릭터가 아니라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OEM이랑 ODM 위주로 이제 처음에 하다가 근데 벌써 지금 업력 35년 동안 했다는 얘기는 제품 제조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이 됐다라는 거고 분명히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자체 IP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지금 유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이제 출범을 시켜서 처음 이제 선 보이면서 국내보다는 해외 쪽 그 지향으로 해서 이제 뭐 멸종위기 동물 그들을 이제 뭐 이렇게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유럽 발 이제 어떻게 보면 콘텐츠로 이제 만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뭐 아시겠지만 콘텐츠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게 뭐 흥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 자체들이 이제 IP들의 이제 진가가 발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동사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좀 얄궂게 잘 플레이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자체 이제 개발을 할 때 자체 자금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업이익에도 좀 큰 영향을 줬었을 텐데 실제 이탈리아 이제 몬도 TV라는 곳에서 이제 유아 친구들 3D를 이제 공동 투자를 이제 하면서 실제 제작비를 이제 받았죠. 보유 IP는 이제 IP 자체는 이제 그 오로라에서 보유를 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이제 글로벌 미디어 채널사인 몬도 TV 쪽에서 이제 투자도 받으면서 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자체 그 나온 이제 그 컨텐츠 자체가 올해 상반기 때는 이제 넷플릭스라는 곳에 드디어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상반기 때 이미 이제 시즌 1이 이제 그 출시가 됐고요. 몬도 TV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채널을 통해서 거의 200여국의 이제 유럽은 당연한 거고 이제 그 200개국에 이제 그 방영이 되면서 일단 기존에 나갔는데 올해 나가서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자체 서비스를 했을 때랑
실질적으로 이제 몬도 TV가 이제 같이 함께 사업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부분이라 또 일단 서비스했던 채널 자체가 뭐 다른 우리가 이름을 뭐 처음 들어봤던 그런 채널도 아니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갔다란 그 자체 일단 이 IP 이제 유아 친구들이랑 이 IP 그 가치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반기 매출에도 당연히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시는데 해외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인기가 상당히 좀 많이 갖춰져 있고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P 자체 IP가 이제 확보되고 있고 또 외환 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로라 이 시점 관심을 가지자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뭐 실적에 대한 기대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어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올 한 해 전반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좀 웃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올까요? 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방송까지는 이제 배당 투자 쪽을 좀 많이 가지고 왔고요. 시장이 빠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기업다운 기업을 이제 우리가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라면 무조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오로라 같은 거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 갖춰졌다는 얘기죠. 실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올 때도 올해 상반기 때 나름대로 좀 증권사 레포트에도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실제 많이 좀 부각이 됐던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갔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배경 속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아마 오늘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오히려 시장 조정이 충분히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겠죠.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잠깐 보시면 이제 어제는 이제 연휴 그 광복절 이제 그 시장을 했었고요. 14일까지 이제 그 대다수 이제 그 상반기 반기 결산 보고가 이제 다 넘어갔습니다. 동사 역시도 이제 매출을 잠깐 보시면 올해 이제 상반기 누적을 이제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일단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매출만 보더라도 7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반기 대비 봤을 때는 거의 20%, 17.66%의 성장 수치가 지금 찍힌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억 원에 달하는 95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40%가 넘는 이제 성장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환율을 계속 보시죠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 작년도죠. 작년도 매출을 잠깐 보시면 2017년도랑 좀 비슷한 매출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 2017년도에는 1,436억 매출이 잡혔고 작년도에는 1,468억 원의 매출이 잡혔는데 분명히 작년에는 이제 미국향 이제 매출이 한 10% 정도가 늘었어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매출 전체 원화로 환산이 됐을 때는 크게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 잠깐 배경 보여드리면 2017년 평균 환율 자체가 1,131원이었고요. 작년도의 환율은 이제 평균이 1,101원 정도, 약 1,100원 정도로 30원이 더 떨어졌습니다. 워낙 강세 시기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매출이 늘지 않았는데 드디어 올해 1,200원대가 이제 돌파했다라는 거.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다음 분기도 마찬가지고 올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봤을 때 동사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미 확정시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 자산 가치 대비 이제 저평가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동사의 위치를 이제 테헤란으로 쪽 가시다 보면 오로라 이제 그 사옥이 하나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판교 쪽에 있는 사옥, 신사옥 쪽도 이제 포함을 해 보면 물론 이제 그 순수 이제 그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약 1,000억 정도가 채 되지를 않았는데 실제 이제 그 가치 평가를 해보면 약 한 2,000억 정도가 달한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지금 환산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담보로 잡혀 있는 그 설정된 자금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면은 틀림이 없다는 얘기죠. 2,000억이라는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은 약 1,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IP 성장을 해가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주가는 나름대로 지금 관심은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더 제자리,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로라 저희 쭉쭉 풀어 나가고 있는데요. 수급을 이야기해 볼까요? 수급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팔았어요. 이거 어떡해요? 네, 맞습니다. 그 외국계 자금들은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국내에서도 이제 좀 오래 보유했던 그 기관들도 좀 매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오로라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캡 섹터 위주로 지금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스몰캡 전반적인 종목들이 큰 종목들이 힘을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살짝 그 좀 좋지 않았던 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그런 그 효과로 좀 기업적인 문제를 좀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게 일단 부각이
노출이 되어 있는 종목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이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좀 높을 때마다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장중 모니터링이 좀 불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저가 매수 공략이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장에서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리는 모습들이 두 번째 이제 차트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통 주식수 대비 일거래 회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가 약 한 1,100만 주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실적으로 한 400만 주, 500만 주가 채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라면 10만 주 언더가 좀 나와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30만 주, 40만 주 계속적으로 부각은 받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IP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단발적인 이슈가 되면서 뭐 100만 주 이상의 거래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흐름에 치우치지 마시고 저가매수 오히려 이렇게 눌릴 때마다 관심을 가지시는 쪽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 원화에 대한 그 약세에 대한 흐름들 기조가 계속될 걸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저가 매수에는 꾸준히 유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상으로는 어떨까요? 14,500원에서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다가 다시 11,000원대 회복했다가 또 살짝 흔들리다가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한 5%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 매수 기회로 삼아가지고 본다면 가격 라인 어디까지 봐야 돼요? 네, 일단 그 12,000원대 밑으로 해서 그 지속적으로 공략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근데 좀 그 이번 조정으로 좀 괜찮았던 게 5월 달에 찍었던 그 만들었던 이제 갭이죠. 이 상승 갭이 좀 어설프게 하나 만들어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쇄가 됐어요. 오히려 메우고 다시 다지면서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올라가는 시세라면 더 강한 시세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을 잠깐 보시면 여전히 흐름 자체가 크게 눌리지는 않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장기 평선에서는 지지 라인이 나오면서 여기서 전환점을 분명히 잡게 될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새로운 이제 고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런 실적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해외발 그 매출에 대한 지속적인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이라면 상당한 좀 차익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인 그 제시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00원 정도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램 1,200원 잡고요. 목표주가 13,000원 잡고 오로라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네 박자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점수 어떻게 찍혔을지 정리를 해보면 실적과 이슈 부분은 일단 뭐 만점 주셨고요. 가격과 수급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피력하셨지만 그래도 견조하다라는 판단 저희 내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박자 종목 신준섭 팀장님은 오로라 이야기해 주셨네요. 기억하면서 저희 연말까지 쭉 지켜보고 AS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